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역 공간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구조, 상권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공간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첫 번째는 이제 골목 상권이 요즘 많이 부상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어떤 구조 이론, 그다음에 공간 분배에 의한 상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상권이 부상하나. 요즘에는 이제 골목 상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골목 상권 대표적인 우리나라 골목 상권 하면은 이제 경리단길이라든지 경리단길, 그다음에 익선동이라든지 아니면 연남동의 연리단길 이런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주에 어떤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익선동의 어떤 카페 골목, 또 을지로 상권 골뱅이 골목 이런 데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골목 상권이 부상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2000년대 어떤 중반부터 서울의 홍대라든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전주 한옥마을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어떤 각각 지역마다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 발전하고 연동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일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소비 트렌드가 또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리두기에 의해서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동네 상권에서 또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처럼 어떤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 상권들이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이런 데는 잘 안 되지만 동네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것이 잘 되는 이런 것과 같이 동네에서 외출을 많이 멀리 나갈 수 없으니까 바로 동네에서 소비하고 이런 것들하고 같은 맞물리면서 동네 상권들이 부상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업종 중심으로 주택가나 근린상가에 형성되는 어떤 상권들, 독창성, 전문성, 개성, 특별함을 추구하는 어떤 젊은 층의 호응을 받들어서 이제 어떤 골목 상권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골목 상권이 다 골목 상권이 성공하느냐? 모든 골목 상권이? 근데 그건 아니다. 그 조건이 있다. 골목 상권도 성공하는 조건이, 첫 번째는 그 골목 상권에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볼거리.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술인의 집적과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성과 임대료. 그다음에 첫 가게가 첫 가게의 어떤 생김으로써 어떤 그 구전 효과라 그럴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플러스 되는 이런 거 있다는 거죠. 도시 내부 지역 구조는 이제 지역 공간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건물이 기둥, 벽, 지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큰 지역도 지역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구조는 단순한 사회적, 자연적, 역사적인 기능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돼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형성되는 지역 구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이 지역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을 어떤 등질적과 결정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도시 내부의 지역 구조는 도시 내부는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역, 업무지역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영역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 영역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구조란 어떤 도시형을 구성하는 어떤 전체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도시 지역 구조와 도시 공간 구조는, 도시의 지역 구조는 도시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의 배열 상태 또는 배열 양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의미한다. 도시의 공간 구조는 요소 배열 및 공간적인 이치뿐만 아니라
요소 자체의 패턴이라든지 거리, 형태 등과 같이 기하학적인 특징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지역의 구조는 경험적이고 현실적이며 이는 주로 초기 단계의 지리학자들에 주장되어 왔지만 공간구조는 도시의 지역 거전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 간의 공간적인 관계, 인간관계, 기능적인 관계까지도 어떤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구조는 기능적 지역 분화, 도시 기능의 집중과 분산, 등질 지역과 결절 지역, 어떤 동일한 지역과 결절 지역, 뭐 상업지, 공업지 뭐 이렇게 도시의 지역 분화와 지역 구조. 그래서 도시 내부의 지역 구조 이론은 사실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거는 동심원 이론에 의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도시의 성장은 도시의 예언적인 확대를 수반하며 그 과정은 어떤 5가지 지대로 형성된 동심원 상황, 도시의 발달은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어떤 내측과 예측으로 나눌 때 내측은 예측 지역으로 침입함으로써 지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뭐 지역이 이제 막 커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의 확대 과정은 침입과 점유 과정, 이렇게 뭐 침입과 또 점유 과정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집중화된다든지 분산화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일부 지역의 집중 또는 분산 체계로 재편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의 변화는 사회 조직 혹은 인간의 형태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시 확대는 개인과 집단을 거주지별, 직업별로도 분화하기도 하고 재배치시킨다. 도시의 성장은 이동성을 확대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공간 균배 원리에 의한 상점을 그러니까 공간 지금 이제 어떤 동네 상권이 발달하는데 도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간 균배 원리에서 상점을 한번 좀 분리해 보자. 그래서 공간 균배 원리랑은 점포들이 상호 경쟁을 하면서 공간을 서로 뭐 배분해서 입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뭐 먹자골목이 생기고 여기는 주택 시설이 생기고 여기는 음식 여기 먹자골목이면 여기는 뭐 어떤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또 여기는 뭐 어떤 다른 뭐 상업 시설이 생긴다든지 이런 특별하게 각각 역할에 따라서 지역을 배분해서 도시가 발달된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집십성이라는 부분, 집재성이라는 부분, 산재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 어떤 도시에서 점포들이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집십성 점포가 있고 집재성 점포가 있고 산재성 점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 세 가지가 어떤 집십성,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이 용어는 좀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집십성 점포는 뭐냐면 배후지 중심에 입지하여 재화의 도달 범위가 긴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보석 가게라든지 대형 서점이라든지 영화관 중심부에 위치한다. 중심부에 집십성 점포.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다. 집재성 점포. 집재성 점포는 업무의 연계성이 크고 상호 대체성이 큰 점포끼리 한 곳에 입지한다. 그래서 가구점이라든지 중고 서점이라든지 전자제품, 관공서 등이 있다. 산재성 점포라고 하는 것은 배후지가 작으므로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여 재화의 도달거리가 짧은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 어떤 잡화점이라든지 소매 점포 이런 것들.
그래서 집십성, 집재성, 산재성. 이거는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부적 집수성 점포는 어떤 지역의 동업종끼리 국부적 집 중심지에 입지하여 유리하다. 뭐 농기구점, 뭐 이런 석재점. 어찌됐든 공간 균배 원리한 상점의 분리는 어떤 대표적으로 집십성, 집재성, 산재성 점포를 이해하면 되고, 배우지가 넓고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분산 입점한다. 분산해서 입점한다. 배우지가 넓다 하면 이게 넓은 공간이면 어떤 분산 입지하는 게 맞겠죠. 탄력성이 크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은 이제 분산 입지하는 거예요. 수요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수요가 급변한다. 어떤 그런 부분, 여기 있는 수요, 여기 있는 수요 이렇게 각각 지역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일어나니까 분산 배치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권이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부정적인, 상권이 발달하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과 상권이 발달한다. 그러면은 인근에 대규모 단지가 입주한다든지, 반경 200m 이내에 전철역이 생긴다든지, 버스 정류장이 신설됐다든지, 마을버스가 신설됐다든지, 해당 지역이 상업지로 종이 상향됐다든지. 반대로 또 상권 발전의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다. 지하철 공사가 시작됐다. 관공서가 이전됐다. 대형마트가 신설됐다. 이거는 긍정, 부정 요인이 공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반경 500m 외곽에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서는다든지 이러면은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정리하면 요즘에 이제 골목 상권이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성공 조건이 있다. 골목 상권이 어떤 골목에 상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예술인가 문화가 있어야 된다. 접근성과 임대료가 어느 정도 적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첫 가게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공간 균배 원리한 상점을 보려면 집십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가 있는데 집십성 점포라는 백화점이라든지 보석가게처럼 중심부에 있는 거. 집재성 점포는 몰려 있어야 잘 되는 거. 가구점은 가구단지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산재성 점포는 좀 떨어뜨려 있어야 좀 세탁소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여기 동네에는 이 세탁소, 이 동네에는 여기 세탁소, 이 동네는 여기 세탁소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떤 산재성 점포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